오늘 윤석열의 정직 집행정지 재판이 있었던 건데 한 2시간 만에 끝나고 24일로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생각엔 네.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재판 전날에도 자료를 마구 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검토할 시간이 양쪽에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야말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재판이에요. 지난번에 징계위 가지고 뭐 절차가 어떻고 난리 쳤잖아요. 저희가 보기엔 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진짜 판사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양측 그 주장 듣고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올라왔으니 이게 그 서로 전달하고 뭐 재판부도 잘 판단하고 네,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24일 오후 3시로 네. 연기한 게 아닌가 합니다. 아, 참 뭘 징계위 하나 여는데도 막 3번씩 연기를 하고 이것도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야 빨리 이거 확정시켜놓고 이제 윤석열 2개월 정직시켜놓고 좀 마음 좀 편해질 수 있으려고 그랬더니 또 이틀 연기를 시켜가지고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잘하는 짓이다 하죠. 참. 참.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손해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실까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디테일을 막 가져와서 이러이러하니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혐의 자체가 명백한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징계위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임 사유가 되나 이게 총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임기제 총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식 2개월로 끝냈다 하면은 감사하게 넙죽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는 네.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손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걸면서 이걸 또 뒤집겠다고 나서는 이 행위 자체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트릭이 숨어 있어요. 네. 어떤 트릭이 숨어 있냐면 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총장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 권한을 박탈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울산 사건 수사가 예. 이게 뭐 수사팀도 분해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를 섞어서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트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 재판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가진 권한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권한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처럼 환치시켜서 사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런 걸 잡아줘야죠. 예를 들면 이건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권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상으로 모순이다. 이렇게 가름말을 타줘야 되는데 언론이 이렇게 딱딱. 근데 그 언론이 구획을 이렇게 갈라주지 않고 그게 정말 큰일인 것처럼 마치 정치적으로 울산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하여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징계한 것처럼 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언론이 정말 문제고 우리가 옛날에 황우석 사태 때 줄기세포에 대해서 전부 전 국민이 다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제가 살다 우리나라의 행정재판 과정에서 행정소송에서 기관 간의 권한을 다투는 심판이 없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행정소송이 없답니다, 그게. 예. 아마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가장 많은 자기 권한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재판에 있어서 그래도. 어쨌건 이 집행정지 이 재판 이 자체가 24일 날 무사히 끝나더라도 당일날 나오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이 24일이 목요일이죠. 네. 그러면은 결과는 제가 예측했을 때는 월요일쯤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어쩌면 당일 밤에 늦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해요. 재판하시는 분들은 나 고민하오라는 별 시간도 별로 없게 막 필요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서 이런 게 좀 몸에 체득된 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이틀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오늘 22일 날 다 듣고 자료도 그동안에 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가 왔고 그걸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고민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재판까지가. 그래서 의외로 24일 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직을 딱?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데
이 혼자 생각이 그냥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황희도님은? 저도 뭐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확실히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엔 되게 공감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고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막 괜히 막 시간 끈다든지 막 그런 걸 봤을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24일 날 나오는 게 딱 맞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시간 끌려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딱 정직 받고 이제 한 2달 동안 좀 쉬라고. 물론 뭐 쉬진 않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땐 24일 날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휴일 그래요? 25일 지나고 그러면 주말 돼버리잖아요. 월요일 날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근데 푸나님 이 얘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그걸 그렇게 끄세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난 전문가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회. 사실 윤석열에 대해서 조미연 판사가 그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총장직을 하게끔 만들어줬잖아요. 그것도 사실 상식 바뀌고. 그러니까 오히려 법 전문가들이 법을 더 모르는 것 같은 시대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안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막 흘러갈 때 느끼는 이 답답함이거든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징계 청구권자가 이 사람은 징계 당할 요소가 있다. 윤석열 쪽에서는 그 징계 과정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절차적 정당성을 막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징계를 당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 사실로 드러난 게 있느냐 징계권자가 어떤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판사가 개입해가지고 저건 부당한 거야라고 결론 내리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징계 요소가 아예 없는데 막 조작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누명을 씌우는 게 아니고 사실로 드러난 것들만 봐도 아 요거는 징계를 당할 만하네. 그러니까 요거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윤석열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정직을 당하겠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네. 요거 부당하다고 소송을 거는 것 자체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윤석열의 표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선은 이게 한번 이 2개월 정직이잖아요. 이거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이제 얘기하려면 판결문을 쭉 써야 돼요. 어떻게 씁니까, 그걸? 그러니까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관심이 없는 저의 재판처럼 관심이 없는 판결문을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한 30년 판사를 하신 분이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거 이 비문 아니에요, 비문. 그렇죠. 무슨 이런 논리도 없는. 예, 그냥 이렇게 끼워 맞췄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판결문은 법적 논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공격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언론을 활용해서 윤석열 총장 측은 사실 정서에 호소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마음으로 이 사안을 본 거예요. 절차도 위법해, 뭐도 위법해.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이 없거든요. 절차의 위법함이. 법원은 정서를 보는 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앞으로 징계위가 모든 행정기관의 징계위는 이제 그러니까 사라지는 징계를 거지. 못하고 법원에 미리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마음에 미리 이거 하시면 법원 안 가실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삼권 분립 훼손. 그러네. 생각해보면 이렇게 그러네.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가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저쪽 국회의원들. 그것도 멍청한 짓이라는 거지. 그렇죠. 예,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법. 미디어법. 미디어법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법이 통과될 때 그게 화면에 다 나와요. 네. A 국회의원이 자기 걸 누르고 비어있는 자리에 맞아요. 가서 눌러요. 딴 사람 걸로 눌러. 그런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그거가 위헌법률심판 갔어요. 네. 그런데 어떤 판결이 내려졌냐. 절차의 위법성이 일부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유명했죠. 그러니까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비아냥이 있었는데 그 판결의 핵심은 이게 절차의 위법성이 좀 있어도 그게 다수당이 모여서 국회에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그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법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운명이 날까지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재판에서 사법부가 윤석열의 이 자체를 기각하면 저는 사퇴했다고 봐요. 사퇴 안 하죠. 사퇴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얘는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 안 하고 있다를 계속 우리가 막 계속 끝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얘기할 거야. 당신 사퇴해야 될 사람이 왜 사퇴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너무 현실적으로 봐서 좀 얄밉긴 하실 텐데 푸나님. 예, 얄미워요. 근데 얘기를 할게요. 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2월에 사퇴하면 그분은 어떻게 되나요? 당장에 월급 받나요? 백수죠 그냥.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정치를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자마자 어떤 정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반기문 총장이 얼마 안 있어서 좀 뛰다가 2달도 채 못 돼서 아마 사퇴했을 텐데 그 이유가 우선은 행동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차도 없어. 기사도 직접 내 돈으로 해야 되고 사무실 내야지 뭐 해야지. 만약에 사무실을 윤석열 총장이 누구 사무실에 잠시 나가면 또 막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무슨 위반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버틸 거라고 봐요. 네. 7월까지. 사실 이건 너무 제가 아니, 너무 저도 그렇게 봐요. 다른 방송에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도. 근데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러니까 내 이제 그렇긴 그 해요. 얘기만 하고 이 이야기 의제는 끝낼게요. 그러니까 사퇴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별개의 문제로 네.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를 네. 한 번이라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파면을 당한다, 구속을 당한다 이건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